안녕하십니까. 제창업사관학교 차상호 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질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나도 모르게끔 갑질을 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질을 하겠죠. 내가 갑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생각을 못 하지만, 막상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주눅이 들거나 갑질을 당한다고 했을 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이야기 듣듯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는 사람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참 기분이 나쁘겠죠? 그럼 어떤 부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갑질에서 조금 더 해방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같은 얘기다.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해갖고 뒤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한 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질을 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한테만 갑질을 하고 나한테만 진상을 부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가서도 진상이나 갑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 아니고서라도 어디선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갑질을 하시는 분들 유형 중에는 내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물건이 아닌 다른 거를 딴지를 걸어서 사람을 난처하게 화를 내게끔 곤욕스럽게 만드는 그런 갑질 유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말할 때마다 틱틱 거리는 반말조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몇몇 봤는데요. 전화하자마자 아저씨 얼마예요? 아저씨 이거 되나요? 그 다른 사람은 그 전화했을 때 받았을 때 아저씨가 뭡니까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람 처음에 어떤 어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람의 기분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정치인도 그 사람한테 갑질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하극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기분파입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이야기를 나긋나긋 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 내가 어떤 쇼핑을 할 때 보면 자기가 갑이기 때문에 막 이 하등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인간 대 인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갑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그게 전화로만 해서 목소리로 해갖고 폰이나 성희롱 발언 반말을 찍찍하는 이런 걸로 감정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이런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말씀드려 왔는데요. 그럼 대처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을 틱틱거리던가 하등으로 나차고 이야기를 하던가 처음부터 인상이 좋지 않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직접 대면을 해서 하시는 거면은 그게 가능한데 전화상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목소리나 그 사람이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말하는 투나 내 하등 을로 보는지 동도한 게 보는지 그 말투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시는 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갑질을 하면서 전화나 폰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엑셀 파일이나 주위에 정보를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런 진상짓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자기 만족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출하려고
갑질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갑질을 하시는 유형 중에서도 정말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손님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 그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를 넘어서서 더 많은 걸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반품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먹었던 음식이나 서비스를 도로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교육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하고 주시는 게 맞습니다. 나 자신도 노동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하지 않고 준다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을 명시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뭐 돈을 돌려달라,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문구나 공지사항이 있었을 때는 더욱더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화가 난다 했을 때는 그런 자료나 녹취를 해도 되고요. 사진 찍어도 되고 증빙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웬만큼의 서비스나 그런 응대를 했는데 갑질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 바란다 했을 때는 무고죄라는 게 있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얼만큼의 서비스와 그 사람한테 많은 정보를 주었는데도 그 사람 더 많은 거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증빙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그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분도 더 이상 갑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은 갑질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기서 갑질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도 갑질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처음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해도 말하는 투나 이 행실이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고 이분이 갑질을 할 것인지 그냥 맛있게 먹고 좋은 글이나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갑질하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보다 우리를 더 응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재창업을 꿈꾸고 계시고 재창업을 지금 하시는 사장님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 재창업사관학교 차상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